네, 박종희 아파승 매주 목요일 우리 대한민국 푸는 게 최강의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펼치는 정치토론 승부사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박성택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전재수 해수부 장관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제 전 장관이 됐죠. 통일교에서 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만한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일단 지금까지는 그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이 지금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일단 뭐 어디 가서 600명 있는 데서 뭐 축사했다는데 딱 다른 데서 나 다른 거 성당에 있었는데 예, 착실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저 터널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수건 사업이고 그게 민원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딱 낸 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해야 될 것들이 몇 개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늘까지 현재 스코어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 해명을 잘 하고 나면 오히려 그 부산시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리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해명을 듣고 서 변호사님 웃으셨어요. 왜 웃으신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판례가 확고한 게요. 판례. 예, 윤영호 돈 줬다는 사람이 예. 상대를 음해 무고할 동기가 있느냐? 이게 없으면요. 그리고 일관적 있고 구체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돈 줬다는 사람 정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게 99%입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뭐 전생에 전재수 장관하고 철저히 원한을 졌습니까? 안 준 걸 이게 왜 줬다 할까요? 더군다나 이게 현금은요. 보다 이게 시계는 불갈인가? 맞아요. 까르띠에. 까르띠에. 제가 명품 잘 모르지만 예. 이런 거는 김건희에서도 못 피해갔잖아요. 예. 김건희에서도 이게 구입한 게 있고요. 그 경로를 추적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그 아직 현물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 브랜드 이름만. 처음에는 그게 김건희에서도 안 넣었죠. 그런데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윤용호가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걸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요. 예. 어디서 어떻게 샀고 이게 누구한테 준지 안 나오겠습니까? 예. 뭐 그게 아는 사람이 또 윤용호밖에 없겠습니까? 예. 구매하면.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만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윤용호 본부장이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세요. 해저 터널도요. 통일교 수건 사업인데 반대하는 사람 로비해야지 찬성하는 사람 말을 로비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로비해서 이게 찬성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축사 이거는 지역적인 이거는 이거야말로 아무 관계없는 뭐 보수사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이다. 일단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전재수 전 장관의 인품이나 그 동안의 뭐 정치 행보를 비추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라는 둥 아니면 또 무고할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예,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이 순간 전재수 전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것은 그래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명분도 있죠.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본인 해명을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면서 뭐 위치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윤영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정보 같은 건 좀 제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일로 몇 번 어디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다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나는 뭐 그 사람이 주장할 때 나는 없었고 여기서 이 행사했다는데 나는 여기 있었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죠. 정동영 장관처럼 차라리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동윤 장관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발표할 것이다 해놓고 이제 야인 시절에 단 한 번 만났다. 한학자 씨는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가는 길에 한번 차 한 잔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박 실장이. 현재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네. 윤영호 본부장이 일단 진술로 얘기한 건 돈도 건넸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 일단 진술서의 3명인 것 같아요.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그러니까 정동영, 나경원 두 분은 이제 돈의 금품에 대한 건 언급은 없고 예. 일단 3명에 대해서는 금품을 건넸다는 건데 사실 돈을 뭐 쇼핑백으로 건네면서 또는 한지에 싸서 건네면서 부위 사진 찍고 건네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이거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정황들로 파악이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예. 그런데 한학차 총재를 만났냐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났냐 또는 어디에서 축사를 했느냐 이 사실관계들은 서로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들은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전재수 장관이 그 장관직을 내려놓은 건 물론 일부에서는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 내려놨겠지라는 시각도 있지만 예. 어차피 이분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거기 때문에 예. 시기의 문제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얘기 중에 이제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윤영호 본부장이나 통일교 인사들을 전혀 모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뭐 와서 찾아왔으니 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해저터널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했으니 예. 설명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들을 좀 보고 그러면 윤영호의 말이 맞는지 전재수 장관의 말이 맞는지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만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또는 나경원 의원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레인지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펜스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 그렇죠. 그거는 어레인지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당시 대선 후보였으니 예. 제가 펜스를 불러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동영 장관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금품이 오갔냐, 뭔가 거래가 오갔냐 이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묻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다 지금 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통일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심지어 OD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권과 거래했다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고 여기서는 단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종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통일교 덕에 또 결혼한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과거에는 만난 것만으로도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보면 예. 구체적인 사진을 딱 제시를 했잖아요. 쇼핑백 사진.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재수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게 윤영호 그 본부장이 제대로 된 어떤 사진이나 근거도 저는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진술만 있고 있죠. 진술만 있는 예. 거고 저는 또 그 진술도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건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에게 들었다는 건지 본인이 직접 줬다는 거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건넸다? 저는 그것도 잘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의원에게 돈 현금과 그다음에 명품 시계 2점까지 갔다고 하면 통일교의 그동안의 어떤 행태 특히나 권성동 의원 사례를 봤을 때 증거를 안 남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에서도 뭐 수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더 큰 건 뭐냐면 과연 이 지금 밝혀져 나와 있는 5명으로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한일 해저 터널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국토위, 국회, 뭐 해수위, 그다음에 기재위,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뭐 한일 의원 연맹이라든지 그러면은 저는 얼추 뭐 한 50명 이 사람들 안 찾아갔을까요? 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몸값이 상승이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지금 더 조금 부각되어 있는 것이지.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전재수 장관만 자꾸 늘어지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안심할 상황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통일교에서 이제 로비를 양쪽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 이게 뭐 불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김건희라는 그냥 직결 통로를 뚫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권성동 의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로 가기가 어려웠고 지금 한일 해저터널 관련한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얘기잖아요. 2018년도에 지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해줘.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2018년, 2019년. 네, 그러니까 초점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뭐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한 주안점은 특검이 이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거 하나. 이 왜 안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까지는 통일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민주당도 알고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된 거. 이 두 가지가 주안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정동영 장관이 훨씬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해명이 왜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또 저희 정동영 법조인들 장관한테? 보면요. 예. 보세요. 윤영호 씨하고 사전에도 모르고 예. 그 외에도 일면식도 없잖아요. 예. 근데 강원도 여행 가서 음. 갑자기 통일 그 궁전이거든요. 천정궁. 천정궁. 이거는 사전에 예약이나 없으면 문이 잠겨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보셨어요? 아니 지금 기사가 나고 그거 알려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게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이 강원도에 7명 놀러 갔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
차 한잔하고 10분만 갑시다.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그러니까 친구들과 승합차 타고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동행자의 제안으로 예. 천정궁에 갔고 예. 윤용호를 만나 천정궁 커피숍에서 10분가량 차를 마시고 통상적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동행자가 누구냐? 그분이 아마 통일교에 뭐 일면식 있는 분이었던 것 같고. 김희수 씨라고 그게 아마 이름 이야기하는데 예, 예. 제 말은 그 사전에 그러니까 예약 없이 그분의 윤영호 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 갑자기 그냥 불쑥 찾아간다 여행 갔다가 이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10분 동안 통일 이야기하다가 왔다. 10분 동안에 무슨 통일 이야기를 하죠? 보통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면 예. 보통 이게 다른 사람들 나가 있고 잠깐 이게 은밀하게 뭐 서로 전달할 때는요. 두세 명 핵심만 예. 한 10분 정도 왜 통일교 제가 예를 이거는 들는 서 게 변호사님의 네, 그냥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예. 근데 통일교가요. 그게 정치인들 거물급 찾아오는데요. 예. 그럼 딱 10분 걸려요? 아니 그냥 안 보냅니다. 대선 후보고 예. 옛날에 그 허경영 그도 누가 오면 뭐 얼마라도 금압이라도 주잖아요. 복돈? 거마비를 예. 주나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 대선 후보나 장관들 찾아오고 10분 동안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아, 그러면 이게 요거도 먹어요. 근데 기념품으로 야인이었잖아요. 수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주고 하네요. 야인이라도 이게 대선 후보고 전직 통일부 장관이고 자기 책 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달력 10분 커피 한잔 하려고 예. 7명이 차 돌리가 갔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근데 통일 10분 동안 통일 이야기를 뭐 합니까? 통일교가 특히 신경 쓴 게 남북 문제거든요. 통일 예. 문제. 북한 관련 예. 사업에 대해서 예. 신경을 많이 썼고 정동영 현 장관이 과거에도 통일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영호 본부장이 약간의 대권 업무 비슷한 걸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정동영 장관은 충분히 접촉할 만한 인사였다. 그러면 중간에 간 일행이 뭐 정동영 장관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행이 가서 좀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대관하는 분 얘기 부탁을 받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저도 10분은 더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10분은 보통 차 내오는데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더 만나고 더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예, 예. 일단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정확히 그건- 10분이었는가? 그냥 잠깐 만나고 나왔다. 그걸 상징하려고 한 10분 정도 만나고 그렇죠. 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제 말은 이게 그러려고 7명이 오던 길을 돌려가 그 갔다가 요거 하여튼 이거 근데 사전에 잠깐 약속 빠진 없이는 거예요. 안 되고 근데 서 변호사님 말 중에 좀 팩트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정궁 가면 문 열려 있어요. 아. 제가 가봤어요. 가봤어요. 야. 천정궁에 뭐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라 학교 가본 거잖아요. 예, 청심 국제중학교 우리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저도 궁금해서, 가봤어요. 예, 아, 이게 그래요? 의리의리합니다. 이게 다 아, 그 예, 국제중학교 옆에 천정궁이 예, 있어요? 같은 부지에 있어요. 그냥 좀 같은 데 예, 있어요. 같은 데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에서 딱 보면 천정궁 잘 보여가지고 와, 그럼 또 거기서 첫- 공부하는 첫- 학생들은 궁전을 보면서 공부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그 종교를 개인 갖고 있다? 기사가 아, 있을 개인- 정도로 부유한 아, 기업. 기업 비싸니까. 적지 뭐 여러 방면에 근데 네. 우리 강선필 대표님 거길 왜 갔습니까? 예, 저는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 갔는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학교를 다니진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봤는데 문 열려 있고 아. 중요한 거는 이 정동영 장관이 이 평화 자동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 예, 그 통일교 이 문선명 총재 때부터 이게 수건 사업이에요. 이것도 예. 수건 사업이 많습니다. 통일교가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남북 가지고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과 일단 음. 할 얘기는 충분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음. 무조건 갔다고 해서 뭐 10분 얘기했다고 해서 정동영 당신도 돈 받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특히나 그때는 이제 정동영 장관은 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그런 상황은 그 익스큐즈가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근데 이거는 윤영호 씨 진술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예, 예. 만약에 윤영호 씨가 어. 구체적으로 이거 뭐 얼마를 줬다고 하면요. 예. 아마 이게 못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여기 JTBC 우리 박성태 실장의 JTBC 아 저희 전 직장이요. 예, JTBC가 방금 전에 또 보도를 했는데 못 특검 빠져나가요. 수사 잠깐만 있어보세요. 특검 수사 보고서 입수를 했는데 어. 금품 수수 혐의가 적시된 사람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 3명이고 정동영 장관과 나경원 의원도 이름은 있지만 금품 수수 혐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특검에는 예, 예, 뭐 특검에 그랬다면 이건 없는 걸로 저도 예. 하는데 만약에 특검 수사 그게 많이 보고서요.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다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다 부른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예, 뭐 자기 윤영호도 선택적으로 이게 진짜 아. 다 바뀔 수도 있고 아, 좀 이게 액수에 따라 그럴 수가 있으니 예. 액수에 따라 뭐 금압이 정도 줄 수도 있고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진술이 나오면요 쉽진 않은데 지금 현재 특검에 진술이 없다면 예, 예. 그러게 제가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지성이 네, 특검에 진술이 없다면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예, 잘 생각해야 게 되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다가도 뭘 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더 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 우리가 또 뭘 방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쳐야지 자꾸 나가시면 제가 보조를 못 맞춰요. 근데 오늘 이제 경찰청 그 특별 전담 수사팀, 민주당 통일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 이제 국수본에 마련됐죠. 네. 오늘 오후에 그 윤 전 본부장을 3시간 가량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그래서 3시간 동안 접견을 하면 되게 무슨 말 합니까? 그때 접견은 수사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수사입니다. 아, 그게 수사 수사예요. 접견을 합니다. 아, 수사 이미 접견이에요. 그 특검의 진술을 다 검토하고 아. 그 가서 이제 그 수사 접견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조사를 벌써 받는. 다 봤어요, 그러면? 이 아, 경찰이? 그거는 금방 읽잖아요, 조서는. 아. 언제 그거는 서류를 이첩했거든요. 예, 예. 그걸 읽어보고 확인하러 오늘 간 거죠. 또 그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에 있던 그 경찰관이 그 국수본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파악이 됐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며칠 전에 박성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분일수록 알고 있는 사실이 한 100개 정도 되면 한 40개, 한 60개 풀다가 나머지 뭐 40개는 더 얘기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경찰 국수본에서는 네. 일단 단서가 있고 진술로 있으니까 음. 이거는 또 이제 손정공 압수수색을 통해서든 예. 관련 증거를 통해서는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음. 윤영호 본부장 입만 가지고는 수사를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손정공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음. 또 당시 한학자 총재 등 관련자 뭐 비서나 이런 분들에 대한 다 조사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단 여권에 대해서 의심들이 있잖아요. 아 통일교가 야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권도 뭐 대관에서 양쪽 다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예. 일단 타당한 추론이고 다만 이제 금품이 오갔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면 정말 국수본에서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아하. 뭐 오해를 좀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 임명해야 된다. 근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영하십니까? 그렇죠. 환영이에요. 우리가 그 검찰 개혁할 때도 왜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특검이라는 형태를 왜 고집하느냐라는 지적까지 할 정도로 예. 기존에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그 수사권, 기소, 기소권이 합쳐진 형태 음. 그리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 쭉 그 수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쌓아온 수사 어떤 뭐 능력 이런 걸 어쨌든 신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국수본 이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거기 넘겼을 때 과연 특검 또는 검찰에 준하는 수사 능력을 보여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그냥 특검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특검을 만드는 취지가 기존의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이유로든 독립적인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 예. 조직을 만들어서 그 수사를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맞지 않습니까? 여권이 관련돼 있어요. 수사 대상이 거의 여권이라고 봐야 돼.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국수본 좀 신뢰가 안 가. 그럼 당연히 특검하고 거기 하나 더 여권이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할 때처럼 해당 정당은 빠져주시고 그러니까 국민의 위주로 그렇게 구성해서 하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해당 정당인데요. 아니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 수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야당일 때 그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말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줘야지. 안 되고 사회는 그- 발전해야 되죠. 지금 진보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특검 받아야 된다고 봐요. 특검은 어차피 우리가 종합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예. 종합 특검에 어차피 그 김건희 특검이 이거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파생 예.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얹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 좀 지켜보자. 결과가 나와서 잘못되면 그때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수본이 어쨌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때요. 네. 사회는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발전을 못 따라갔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좀 그래도 사과라도 좀 하면서 하자고 예,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드릴 말씀이 없다. 저분 사과할 예,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예, 어떡하려고.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근데 천정국 막 됐죠? 하고 그래서 민주당 막 압수수색 당하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인터뷰 보니까 네. 뭐 우리가 뭐 특검 못 받을 거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발전해야죠. 이번 기회에 네.
그 잘못된 이 통일교의 이 로비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근절을 해야 될 때가 음. 드디어 왔다. 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특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 사실은 민주당이 좀 세게 나가면 대통령 엄정 수사에 지지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한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다 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 큰 수사는 다 검찰에게 갔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를 잘 될까? 권력에 취약한 경찰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특검 가는 게 사실은 맞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국수본 본부장이나 또 대통령이 보고도 하지 마라 이건 해당 팀에서 정말 진실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해라. 예. 예. 그 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엄정 수사 정도는 약해요. 늘 엄정 수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보고도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 뭐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경찰청장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국수본부장에도 보고하지 마라. 그대로 해라. 그다음 언론 브리핑하고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사실은 경찰도 자신들의 능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예상보다 한 50일 정도 먼저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산시장 선거 판도도 부울경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국민의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정호 변호사님, 박형준 시장이 웃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아, 부산에 갑자기 박형준 예, 시장 말고 국민의힘 중에도. 국민의힘에서 오. 야, 갑자기 안철수 왜냐면 이게 의원? 가장 강적이 뭐 전재수는 맞아요. 어. 근데 저는 못 논다 보거든요. 해수부 장관 사퇴한 분이 부산시장 놓으면 코미디 아닙니까? 해수부 장관 사퇴한 건 부산시장 나오려고 사퇴한 거죠. 아, 그러게 3개월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예. 지금 혐의를 번다고 사퇴했는데 예. 출마하면요. 예. 그럼 이게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좀 눈치 보던 분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예. 대변인하는 뭐 박성훈 대변인 하는. 부산 의 그런데 지역구 부산시 의원. 부시장했거든요. 예, 맞아요. 이런 분들도 이게 관심이 좀 있는 거고요. 아, 예.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원? 여의도 국민의힘. 연구원의 박수영. 박수영 어. 그분도 네, 부산 이분도 지역구.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김미애 의원도 있고요. 그분도 김미애. 부산 지역구 의원. 예, 예. 그다음에 그 자기 김도읍 지역구가 의원이 다 아주 의지가 난가. 강해졌더라고요. 김도읍 의원도. 김도읍. 그분이 원래 사세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재수 없으면 그냥 우리 나가면 딴한 당상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출마자가 말씀하셨던-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들 나온다면 안심이네요. 민주당 누가 있어요? 예? 민주당. 아, 우리 여당인데 사실 뭐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하나고. 왜 없어요? 다른 분들 부산에. 있죠. 부산에. 제가 뭐 이제 그 대변인으로서 혹시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춘 전 사람 의원.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사람 있어요. 이답니다. 왜 그러세요?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혹시 관심이 있어 보여? 취재해 보니까. 안철수는 부산은 모르겠고요. 예. 아니,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 누구야? 모르겠어요. 전재수 부산 아닐 의원한테 거예요. 그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왜 밝히지 않냐? 그 장관 사의는 표명했는데 부산시장 그 나갈 거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물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역구가 저기 성남인데 예, 예. 부산에 아무 연구없이 내려가면 지도부에서 그거는 용납 안 할 겁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고향 그렇지만 예. 정치는 수도권에서 했잖아요. 예. 예. 아니 뭐 지도부랑 가까우시다니까 아. 제가 뭘 더 뭐 얹겠습니까마는 예. 어쨌든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 관두고 부산시 안 나올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슴이 당에서 뛴다. 그렇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이해가 그거와 안 간다. 관계없이 이제 선거 구도가 전재수 장관이 나오더라도 예. 부산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부산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말씀하신 그 현역 의원들이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겠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관심인 것은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출마를 포기할 거냐.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굳이 또 여쭤보시면 저도 뭐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선거의 구도가 중요한 거고 전 전재수 장관이 왜 갑자기 안 나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것도 그런 예. 거고 그런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이 여당에서 어떤 조금 오히려 정치색이 없는 분들 중에서 부산과 연고가 있는 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저는 또 다른 판국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조국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
그 국회의원을 해서 이 중앙 정치를 하려고 하겠지. 이게 그 지방 광역단체적으로 간다는 게 과연 본인의 대선 가도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예. 자,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